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요. 앞으로도 코 막힌 채로 사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염 있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년 넘게 코가 막힌 상태로 살다 보니까 본인 코가 막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삽니다. 숨이 덜 들어와도 그냥 원래 이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태를 계속 두면 코 안이 점점 두꺼워지고 나중엔 간단한 관리로는 절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코 건강과 만성 비염을 연구해온 박성훈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으로 인정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리식염수 코세척입니다. 한두 달 내내 코가 간질거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코 파고 코딱지 떼고 피딱지 생기고 그걸 또 떼고를 반복하던 분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만 하면 허무할 정도로 3일 만에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그 핵심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가 막히면 당연히 숨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프고 결국엔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코 세척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코 막힌 게 일상이 돼 버리진 않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고 낮에는 항상 좀 졸리고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70대 초반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코가 막힌 채로 사셨는데 본인은 원래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밤마다 입 벌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낮에는 항상 멍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픈 건 아니니까 그냥 넘기셨죠. 제가 코 세척 이야기를 꺼내자 이 나이에 뭘 또 하냐고 처음엔 웃으시더군요. 그래도 하루 한 번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생리식염수 사서 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고 매일 저녁 한 번씩만 하시라고 부탁드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숨이 이렇게 편할 수 있냐고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하셨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평생 처음 알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코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코 세척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코막힘에 익숙해지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코막힘은 참는다고 적응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해질 뿐 계속 악화됩니다. 국내 알레르기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만성 비염을 방치할수록 코 점막이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끔 막히다가 나중엔 항상 막히게 되는 거죠. 점막이 붓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점막 자체가 두껍게 변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정호 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코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점막이 상당히 단단해진 상태였어요. 본인은 숨 쉬는 게 원래 이런 줄 알고 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는데 20년, 30년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내가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산소가 덜 들어오는 상태였던 거죠. 하루 한 번 숨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뭔가 막힌 느낌인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반드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코로 못 쉬니까 입으로 쉬는 건데 이게 습관이 되면 목도 마르고 염증도 생깁니다. 입으로 숨 쉬면 공기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목이 건조해지고 편도가 자극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아픕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 숨 쉬고 계신가요? 입으로 쉬고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에 심해지는 코막힘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염은 낮보다 밤에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누워있으면 코 안쪽으로 혈액이 더 몰리고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막히는 겁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코가 꽉 막혀서 입으로 숨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다가 깨고 목마르고 다시 자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누적되고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72세 이영수님은 밤마다 코가 막혀서 자주 깼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물 마시고 다시 자고를 반복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코 세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코안을 비워주니까 막히는 정도가 확 줄어든 거예요. 완전히 안 막힐 순 없어도 훨씬 덜 막히니까 숨쉬기가 편해진 겁니다. 잠들기 전 코 세척으로 코안을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코안이 막힌 상태에서 억지로 입을 막고 자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코를 먼저 뚫어놓고 나서 편하게 자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이유 혹시 코 때문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딱지와 피딱지가 반복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손으로 코를 파는 습관은 상처를 계속 반복시키거든요. 콧점막이 건조하고 염증이 있으면 딱지가 생기는데 그걸 손으로 떼어내면 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게 또 딱지가 되고를 반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 점막 손상이 염증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세균도 들어가기 쉽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65세 박은정님은 겨울만 되면 피딱지로 고생하셨어요. 손으로 떼어내면 피나고 그게 마르면 또 딱지 되고 간지러워서 또 파고를 몇 년간 반복하신 거죠. 화장실 갈 때마다 코 파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 파고 TV 보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코 파고요. 그런데 코 세척을 시작하면서 딱지가 자연스럽게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니까 억지로 떼어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딱지가 물에 불어서 저절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손톱으로 파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코안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그게 반복되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코 파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상처가 생기고 피나는 걸 반복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코를 파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면의 질 저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막힘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이 자야 뇌도 쉬고 몸도 회복되는데 코가 막혀 있으면 계속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수면 질 저하와 기억력 저하의 연관성이 보고돼 있거든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력도 회복되는데 코막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70세 최성호님은 낮에 항상 졸렸습니다. 밤에 잤는데도 낮에 졸린 거예요. 알고 보니 코가 막혀서 깊은 잠을 못 잔 게 원인이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밤새 얕은 잠만 반복하고 깊은 수면 단계로는 거의 못 들어간 거예요. 코세척 시작하고 나서 잠의 질이 달라지니까 낮에 졸음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옆으로 자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누우면 코가 더 막히거든요. 옆으로 누우면 적어도 한쪽 코는 좀 덜 막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코가 막힌 상태에서 바로 눕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코를 좀 뚫어놓고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베개를 좀 높이거나 해야 합니다. 베개를 높이면 중력 때문에 코 안쪽으로 혈액이 덜 몰려서 좀 덜 막힙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코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점막과 뼈까지 두꺼워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나중엔 간단한 관리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장기 염증이 구조 변화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처음엔 점막만 붙다가 나중엔 뼈 자체가 자라서 코 안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걸 비우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이나 세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74세 정문수님은 관리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코가 막혔는데 그냥 참고 사셨어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 이미 구조가 많이 변한 상태였습니다. 비중격도 휘어 있고 합의갑계도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코 세척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초기에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참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꾸실 건가요?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리식 염수 농도와 온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생리식 염수는 눈물과 같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코에 넣어도 따갑지 않아요. 정확히는 0.9% 농도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은 농도거든요. 집에 있는 소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농도가 달라서 따갑고 자극이 됩니다. 혹시 소금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농도 맞추기도 어렵고 불순물도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 염수나 코세척 전용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물 온도도 중요한데요.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 번 코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자극되고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가장 편해요. 차가운 물로 하면 코 안이 놀라서 더 막히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상하게 합니다. 물 온도 제대로 맞추고 계신가요? 이것만 신경 써도 훨씬 편합니다. 저도 처음엔 차가운 물로 했다가 코가 더 간질거려서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세척 후 물 빼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세척 후 물이 코 안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흘러내려서 불편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물이 주르륵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고개 각도를 바꿔서 충분히 빼야 해요. 숙이고 돌리고 젖혀서 남은 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세척 끝나고 나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던 물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가 다시 앞으로 숙이면 거의 다 빠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척 후 갑자기 물 흘러내린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 방법 꼭 써보세요. 티슈 준비해 놓고 충분히 물 빼고 나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외출 후 세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먼지 노출 후 세척 효과가 정말 큽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코 안에 먼지,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상태로 자면 밤새 염증이 생깁니다. 외출 후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황사 심한 날은 꼭 하셔야 합니다. 바깥 공기에 노출된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거니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귀로 물이 잘 들어가는 분은 세척을 피해야 합니다. 코와 귀는 연결돼 있거든요.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물이 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부드럽게 하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중이염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고 계신가요?
손 씻고 얼굴 씻듯이 코도 씻어주세요. 하루 중 가장 좋은 타이밍은 외출 후 귀가했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코 건조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코가 건조하면 보호막이 줄어듭니다. 점막이 마르면 딱지도 잘 생기고 상처도 잘 나요. 과도한 세척은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필요시 코 안에 바르는 연고나 오일로 보습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약국에서 코 보습 연고 파는데요. 잠들기 전에 면봉으로 살짝 발라주면 밤새 건조함을 막을 수 있어요. 세척 후 너무 건조하신가요? 그럼 횟수를 줄이거나 보습제를 추가로 사용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건조하니까 난방기 틀어놓은 방에서 주무시면 아침에 코가 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가습기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건조함이 심하면 세척 횟수를 하루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올바른 코 풀기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쪽 코를 동시에 세게 풀면 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쪽씩 살살 푸는 게 맞아요. 한쪽 코를 손으로 막고 반대쪽만 천천히 풀고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게 풀면 코피도 날 수 있고 귀도 아플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이 약하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 풀 때 힘 너무 많이 주고 계시진 않나요? 천천히 여러 번 나눠서 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급하게 한 번에 다 빼려고 하지 마세요. 코 풀다가 귀가 먹먹해진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압력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한쪽씩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 유지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 점막이 마릅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요.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코도 같이 마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코뿐만 아니라 피부도 건조해지고 목도 칼칼해집니다. 습도계 하나 두고 체크해 보세요. 30%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건조한 겁니다. 물 한 컵 끓여서 김 쐬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괜찮아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습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 신경 쓰고 계신가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습도 유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숨 쉬면 코 점막이 계속 자극받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막힘은 체질이 아닙니다.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방치하면 점막이 두꺼워지고 수면이 망가지고 집중력과 삶의 질이 함께 떨어집니다. 코 안에 염증이 계속되면 나중엔 구조 자체가 변해서 간단한 관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쉬는 게 편해지고 잠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낮에 졸음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코딱지 떼느라 손 가는 일도 줄어들고 피딱지 생기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냥 편하게 숨 쉬고 편하게 자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코 막힌 채로 10년을 더 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관리해서 편하게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생리식 염수로 코 안을 비워보세요. 약국 가서 생리식 염수 사서 오늘 저녁 한 번만 해보세요.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코 안을 씻어내는 겁니다. 3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숨이 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코세척이 처음이라 불안하시면 약국에서 코세척기 사면 사용법도 같이 알려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막힘과 콧골이, 수면 문제의 진짜 연결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 막히면 입 벌리고 자게 되고
그러면 콧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 상태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미 불편한데 참고 계신 건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코로 숨 쉬는 게 편하신지 아니면 입으로 숨 쉬는 게 더 편하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